오늘 우리 K 증시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일단 합의안이 도출됐다는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은 없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도 지금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일인데 뉴욕 증시 선물 지수를 보니까 아직 이제 표결은 남아 있다는 점 때문에 경계감이 싹 가시지는 않았다라고 봐야죠. 대신에 미국 메모리얼 데이에 맞춰서 우리 메모리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또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도 보면은 부채 한도 협상안 표결이 현지 시간 수요일인 5월 31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잡혀 있고요. 잘하면 이제 우리 6월 증시의 첫날 목요일장 개장 전에 미국 부채 한도 의회 통과 소식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이 나오는 게 현재 월가에서는 이 미국 부채 한도 증액이 성공적으로 처리가 될 경우 곧바로 미국 재무부는 최근 거의 한 달 넘게 이제 연방 정부를 비상 재정으로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빚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 빚을 잔치를 해서 떼어막기 위해서 단기 재정증권 Tb를 거의 1조 달러 넘게 발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의 친정 시티그룹 리서치에 따르면 연준이 금리 인상 한 번 할 때마다 0.25%포인트당 7,700억 달러의 시중 유동성이 감소를 한다고 계산하는데 1조 달러면 연준 금리 인상보다 더 큰 규모의 시중 자금이 미국 재무부로 빨려 들어간다는 뜻이죠. 여기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안이 가결되고 실제로 미국 부채 한도가 증액이 되는 과정에서 연준이 6월 14일 FOMC 때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0.25% 금리를 올리고 앞에 말씀드린 재무부 단기 국채 발행까지 겹치면 사실상 0.5% 빅스텝 금리 인상의 경제적 효과를 대비해야 된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반응이 뭐 크지가 않은가 봐요. 또 미리 이제 이걸 호재라고 해서 선반영을 땡겨 쓴 차원도 없지 않고요. 다음 이제 주말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말씀드렸던 터키 대통령 선거에서 마침내 에르도안 전 대통령이 승리를 하면서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벌써 한 20년째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5년 더 추가를 한 거죠. 근데 이 에르도안 이 대통령은 대표적인 반미 그리고 친러시아 아니지 친푸틴 이런 캐릭터로 분류가 되는 사람인데요. 이걸로 인해서 또 이제 변수가 뭐냐면은 러우 전쟁이 오히려 일찍 끝날 수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승전으로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러우 전쟁 벌써 이제 발발 1년이 넘었는데 현재 상황은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계속 그 결사항전의 의지를 표명하는 데 반해서 러시아는 빨리 지금 전쟁을 끝마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도 우리 그 38선처럼 그렇게 휴전선 하나 찍 그어놓고서 전쟁을 끝내는데 여기서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의 편에 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러시아는 더 유리하게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식으로 러우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시도가 잘 들어맞고 잘 먹히겠죠. 런하 반갑습니다. 어제 런던 고라니의 뉴스 뺑소니 시간은 클레오의 최은정님 그리고 김앤장 출신 배태준 변호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언급했던 폭염수혜주 위니아 그리고 낭만 닥터 김사부 3 제작사 삼화 네트웍스가 오늘 보란듯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미 이제 7만전자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랑 IT 업종이 우리 K증시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이건 이제 지난주 엔비디아가 실적과 가이던스 대박 낸 거,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내다본 미래에는 AI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이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연휴 지나고 나서 바로 우리 K증시에 상륙을 했다 이거죠. 거기다가 오늘은 포스코홀딩스가 여기도 이제 AI 인공지능을 2차 전지 소재 발굴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야 진짜 이거야말로 그 우산장수와 집신장수 겸업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요즘 2차 전지랑 배터리 소재 이쪽에서 이제 물이 빠지면서 그게 반도체 같은 AI 관련주들로 지금 순환매가 넘어가는데 그 둘을 다 하겠다고 지금 포스코가 선언을 한 거죠. 참 그나저나 연휴 잘 쉬고 왔는데 그 와중에 약간 배 아팠던 게 어제 우리는 휴장한 그 틈을 타서 일본 증시는 열렸는데 거기서 소프트뱅크가 8%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시총이 거의 70조 정도 우리 SK 하이닉스하고 비슷한데 그런 종목이 하루 만에 8%가 올랐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엔비디아가 소프트뱅크하고 협력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협력 사항에 보니까 생성형 AI 및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을 위한 5G, 6G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구축. 아주 그냥 좋은 거는 다 해먹으려고 그러고 있네. 또 이거를 통해서 소프트뱅크가 일본 전역에 분산된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에서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은 대기 시간과 낮은 에너지 비용으로 최대의 용량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만들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어제 타이페이 컴퓨텍스 행사에서 엔비디아의 창업자 겸 CEO 젠슨 황이 직접 키노트 스피커로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당시 비슷한 얘기를 또 했는데,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AI 컴퓨팅 수요를 발견하고 있다. 그러면서 CPU 스케일링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 얘기는 이제 엔비디아 GPU하고 그 슈퍼칩을 쓰지 않고는 앞으로 컴퓨팅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자, 그럼 과연 엔비디아의 질주는 어디까지일까?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그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코인 채굴 대장주가 또 엔비디아였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오니까 그때는 또 메타버스 대장주가 엔비디아라고 했고, 최근에는 또 AI 대장주로 또 화려하게 복귀를 하면서 진짜 좋은 거는 엔비디아 다 수혜주라고, 이게 대장주라고 하는데, 아니 뭐 그렇다고 이제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유가 명확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그래픽카드가 필수이기 때문이고, 그 그래픽카드 제품 사양에 있어서 엔비디아 제품이 넘사벽이다 이거죠. 거기다가 AI 인공지능의 필수인 딥러닝 모델에 최적화된 그래픽카드가 또 이 엔비디아 제품입니다. 하여튼 6월 22일에 엔비디아 주총이 열리는데 여기서 윤곽이 좀 드러날 것으로 보고, 근데 또 이 엔비디아도 이렇게 계속 그 제품 개발하려면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게 연휴를 쉬는 사이에 엔비디아가 10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공시를 또 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3월 당시에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었고, 당연히 이번에 주가 올해 사상 최고치, 그리고 월가 하우스들이 요새 미친 듯이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업그레이드하는 이 지금 타이밍에 유상증자를 또 엔비디아가 발표한 거는 뭐 기왕 돈 필요해서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려는 그 취지 자체에 딱 맞는 거니까 뭐 비난 대상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렇지만 한 가지 조금 부정적 측면은 뭐냐면은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5%가 넘는 고금리 시기이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은 상태에서 빅테크 기업들 제외하고 이 생성형 AI 개발하는 기업들이 계속 엔비디아 칩하고 GPU를 그대로 구매를 계속할 여력이 있을 것인가. 지금 엔비디아조차 이렇게 자금이 부족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마당에 이게 과연 다른 기업들이 가능한가? 그럼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수요를 다 책임진다고 하면은 또 그 엔비디아 칩하고 GPU 수명이 또 문제인데, 이거야말로 양날의 칼 아닌가요? 수명이 너무 짧아도 문제지만 또 너무 길어도 엔비디아 매출에 치명적일 거 아니에요. 그 일본 반도체 산업이 망가진 이유도 비슷한데, 미국이 이제 인텔을 앞세워가지고 일본 반도체 제조사들을 치킨 게임에 멱살 잡고 끌려들인 것도 있지만, 당시 일본 기술력으로 이제 수명을 길게 뽑아내려고 하다가 그 반도체 무어의 법칙 때문에 그 반도체 성능이 폭발적으로 향상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수요가 꺾여버린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생성형 AI가 어떤 수익을 과연 창출을 할 수가 있나. 글쎄요, 광고 이외에는 특별한 분야에서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생산성 향상 그 정도 말고는 뭐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또 들고, 물론 엔비디아 자체가 위대한 기업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그 기업이 맞지만 현재 주가가 좀 비싸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하고 비슷하죠. 회사는 좋은데 주식은 투자 관점에서 매력이 많이 약해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엔비디아의 사훈이 우리는 언제나 폐업 30일 전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이제 GPU도 17년간 연구를 한 게 이번에 와서야 빛을 발한 거고, 또 현재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가진 자동차 제조사 30개 중에서 20개 회사가 이 엔비디아 제슨 AGX 올인이라는 이 제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요새 전 세계의 정상들 그리고 투자계 리더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수요일에도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고, 또 카타르 에너지 장관도 내일 한국에 방문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저는 뭐니 해도 이분의 한국 방문을 제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월스트리트의 큰 형님 JP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다음 주 한국에 옵니다. 물론 이분의 한국 방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지난 2018년도에 한국에 왔던 이후 5년 만에 지금 방한을 하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금융지주의 회장들 그리고
그 한국투자공사 KIC 사장하고 미팅을 한다는 게 일단 공식 일정이고, 윤 대통령하고의 만남도 지금 성사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에 홍라이희 여사 삼성전자 지분 블록 딜에 이 JP모간이 참여했던 사례도 있고, 하여튼 한국하고 교류는 일단 뭐 지금까지도 많았는데, 이 JP모간의 제이미 다이먼은 1956년생이고 뉴욕 태생이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 하버드 MBA, 골드만삭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시티그룹, 뱅크원 CEO를 거쳐서 이 뱅크원이 JP모간 체이스하고 합병을 한 다음에 이 제이미 다이먼이 JP모간 CEO로 바로 올라갔고, 또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이사도 그때 겸직을 했던 진짜 스펙 끝판왕이죠. 정치 성향은 베얼리 민주당이라고 본인이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로 나는 민주당이다 이거죠. 그리고 오바마 정부 때는 재무부 장관으로 또 하마평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월가와 워싱턴을 아우르는 만신급인데, 그러나 그도 피하지 못했던 치명적 투기꾼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빌황. 한국 이름은 황성국 씨고요. 2021년 당시에 그 한국계 미국인 빌황의 아케고스 캐피탈하고 프라임 브로커 계약을 맺고 당시 레버리지 투자를 했던 월가 하우스들, JP모간 포함해가지고 전체가 손실 규모가 총 11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JP모간 터진 것만 6조가 넘었다고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황이든 뭐든 하여튼 한국 이름, 미국 이름 섞어 쓰는 사람들은 뭔가 과학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 JP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한국에 오는데 관전 포인트가 과연 뭐냐 하면은요, 이분이 했던 인터뷰 중에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한때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단정지었던 과거를 후회한다, 바로 이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한 때 어떤 투자 관점에서 뭐 삼성전자야 그냥 JP모간에서 주식 사면 그만인 거고, 대신에 미국보다 한국의 앞선 분야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가상화폐의 어떤 특정 분야, 여기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뭐 블록체인 기술, 사이버 보안, NFT 게임, 메타버스 같은 것들이 제이미 다이먼의 어떤 구미를 당길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모간 스탠리에서 우리 K증시 각 업종 대표주들에 대해서 폭넓게 투자 의견을 내놨는데, 우선 눈에 띄는 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가 7만 원의 비중 확대. 이거는 그럼 이미 목표가를 넘어섰는데, 그럼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일단 오버슈팅이라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근데 정말 오늘 하필 공매도가 가장 많이 몰린 종목이 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였어요. 그래서 떨줍 올팔은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된다고 보고, 이 모간 스탠리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목표가 11만 원에 대신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콜을 했습니다. 다음 K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도 모간 스탠리는 SK 이노베이션 목표가 23만 원에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 LNF 목표가 32만 원에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 그 다음 SK IE 테크놀로지 목표가 13만 원에 역시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였습니다. 다음에 삼성물산은 기존 목표가 13만 2,500원을 오늘 12만 5천 원으로 하향하고 투자 의견은 이퀄 웨이트, 시장 비중이죠. 다음 삼성카드 역시 오늘 투자 의견 하향인데 기존 목표가 3만 2천 원에서 3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언저 웨이트, 비중 축소 의견이고, 다음 W게임즈에 대해서 기존 목표가 5만 7천 원을 오늘 5만 2천 원으로 후려치고 투자 의견은 이퀄 웨이트, 우리말로 시장 비중 되겠죠. 또 모간 스탠리는 NC소프트에 대해서도 이퀄 웨이트, 시장 비중 의견에다가 목표가는 38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UBS는 오늘 앞에 이제 모간 스탠리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러니까 아직도 주가가 싸다, 이런 입장으로 하필 같은 날 리포트를 냈는데요. UBS의 삼성전자 목표가는 8만 5천 원에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특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목표가 13만 원. 이것도 그렇지만 투자 의견이 키콜 바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초강력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 5월 31일 수요일, 드디어 이제 5월장, 그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증시 격언에 등장했던 그 5월도 이제 내일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내일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6G 포럼, 그리고 냉방비 절감 지원 TF회의, 이게 잡혀 있고요. 또 외교 일정은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가 개최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포스코가 있다면 일본은 신일본 제철이 있고, 하여튼 중국을 견제하는 또 다른 이런 논의가 있을 수가 있죠. 다음 내일 또 이벤트 하나는 북한이
자기네도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통보한 그 기간이 바로 내일부터 6월 11일까지인데 내일이 그 첫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측 입장은 인공위성 발사 역시 도발로 간주하겠다는 걸로 이미 나왔죠. 왜냐고요? 이게 바로 이제 군사용 정찰 위성이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지금 일본은 북한 위성이 발사가 되면 아예 올라가기도 전에 격추 파괴시키라고 자위대의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내일 증시 일정은 디지털 트윈 기반의 XR 시뮬레이션 개발사 이노 시뮬레이션하고 백신 및 면역 증강제 개발사 큐라티스가 내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수요 예측에 돌입을 합니다. 다음 MSCI 지수 리밸런싱. 요거는 이미 5월 초에 결과 발표 나온 거 이제 내일 5월 31일부로 진짜 적용을 하는 건데 이번에 편입된 종목이 코스모 신소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T,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4종목이죠. 다음 내일 JYP 소속의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새 싱글 앨범을 또 발매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